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엄마, 나 키울 때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렇게 안 했어도 잘 컸잖니. 아마도 요즘 육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대화가 아닐까요? 특히 손주 돌보미가 된 친정어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영유아 가정 중 42%가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중 68%가 외할머니, 즉 친정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한국조모교육협회의 최신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 중 82%가 현대 육아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비율은 15%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달라진 육아 트렌드 적응 47%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의 육아 가치관 차이 28%가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30년 전만 해도 울면서 자라야 튼튼해진다. 회초리가 약이다라는 말이 육아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현재 30대, 40대 부모의 92%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양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과거와 달리 감정 조절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죠. 여기에 디지털 시대가 더해지면서 세대 간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교육용 앱으로 영어를 배우고 AI 로봇과 대화하며 놀이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며 할머니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조모교육협회의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의 91%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희망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딸과 친정어머니 사이의 육아 갈등 해결 비율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경우보다 23%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녀 간의 깊은 유대감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조모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 45% 감소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한미자 여사님의 사연도 그런 변화와 극복의 이야기입니다.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딸과의 육아 가치관 차이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한미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딸의 아이를 맡은 지 3년 차 되었네요. 딸이 아이를 맡기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 손에 크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해서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 나이에 무슨 육아냐 싶었거든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마음대로 못 잡고 취미로 하던 육아도 그만둬야 했어요. 무엇보다 제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하지만 딸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 저는 눈을 뜹니다. 손녀 지민이가 깨기 전에 아침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3년 전부터 맞벌이하는 딸아이 가정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뻤죠. 예쁜 손녀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4살 지민이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저는 자꾸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육아 때문에 미루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딸과의 갈등이에요. 엄마,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내드린 육아 영상 보셨나요? 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희 셋을 다 키워냈는데 내 방식이 틀렸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에는 지민이한테 과자 하나 사준 것 가지고도 크게 다퉜어요. 엄마가 지민이한테 또 과자를 사주셨더라고요. 제가 당분 섭취 조절하자고 했잖아요. 딸은 따지듯 말했고 저는 서운했죠. 한두 개 뭐가 어떻다고. 너무 아이를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요즘 아이들은 뭐든 통제받고 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저건 먹으면 안 돼요. 저희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딸은 스마트폰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게 최신 트렌드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해 보여요. 지난번엔 지민이가 넘어져서 울 때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안아주고 달래주려 했는데 딸이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 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안아주지 말라니.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숟가락만 더 먹자 하면 딸이 엄마, 아이 식사는 아이가 스스로 먹어야 해요. 라고 해요. 지민이가 잘 먹고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지적받다 보니 점점 입이 무거워지고 조심스러워져요. 노래를 불러줄 때도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늘 딸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 노래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 동화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지민이가 태어나고 첫 돌까지는 제가 거의 매일 가서 돌봐주었어요. 딸과 사위는 둘 다 바빠서 도움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민이가 넘어질까 봐 제가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딸이 엄마,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엄마는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놀이를 방해하면 안 돼요. 라고 했죠.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어요. 제가 이유식을 떠먹여 주려고 하면 아기주도 이유식을 해야 해요. 라며 지민이가 손으로 직접 먹게 두라고 했어요. 당연히 옷과 바닥이 엉망이 됐죠. 청소하려고 하면 이게 다 학습 과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민이가 아플 때는 더 속상했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나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자연 면역력을 키워야 해요. 해열제를 너무 일찍 쓰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야 병원에 갔죠.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지민이가 그림을 그리면 제가 우리 지민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하면 과정을 칭찬해야지 결과를 칭찬하면 안 돼요. 라고 해요. 심지어 지민이가 저한테 안아달라고 할 때도 애착 형성에 방해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봄 소풍 때는 제가 김밥을 싸주겠다고 했더니 첨가물 없는 유기농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라며 거절했어요. 명절 때 한복을 선물하려고 해도 여자아이라고 꼭 한복을 입혀야 한다는 건 젠더 고정관념이에요. 편한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라고 하고요. 지민이 장난감을 살 때도 여자아이니까 인형이나 소꿉놀이 세트가 아닌 다양한 장난감을 사줘야 한다며 제 의견을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40년 전 딸을 키울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제 방식대로 했는데 요즘은 뭐 하나 맘대로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키운 세 아이들은 지금 모두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딸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 방식도 달라지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의 경험과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어요. 통계를 보니 많은 가정이 저희처럼 갈등이 있어도 거의 말을 안 하고 참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이 이유식도 유기농 재료로만 하라고 해. 장보기도 힘든데 며느리는 아이 훈육할 때 타임아웃이란 걸 하더라. 아이가 잘못하면 의자에 앉혀놓고 3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나. 우리 때는 버릇 고치려면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었는데 요즘은 상상도 못한 일이지. 손주 목욕도 물온도 재고 샴푸도 유아용으로만 써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숨만 깊어져요. 우리 때는 어떻게 키웠나요? 된장국에 밥 말아서 으깨 먹이고 감기 걸리면 생강차 끓여주고. 그렇게 키워도 다들 잘 자랐는데 말이에요. 딸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요즘은 다 그래라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죠. 밤늦게 퇴근하는 딸을 보면 안쓰럽고 맞벌이 하느라 바쁜 젊은 부부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라. 불만이 있어도 꾹꾹 눌러 담았어요. 특히 지민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요. 내 방식대로 했다가 혹시라도 탈이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불만을 느끼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 그런 생각에 더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가족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상담 선생님께서는 육아 문제의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가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족은 주 1회 가족회의를 열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했죠. 딸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도 자주 해주고 주말엔 함께 시간도 보내려 노력해요. 저도 달라졌어요.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한때 젊은 엄마였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해요. 식습관이나 언어 습관 등 지민이의 양육 목록도 함께 만들었고 훈육이 필요할 땐 서로 자리도 비켜주며 일관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덕분에 이제는 주 2회는 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병원도 다녀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육아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지혜가 만나는 소중한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새로운 육아법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특히 지민이를 통해 배운 게 많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음식을 던질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저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딸을 키울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딸의 과학적인 육아 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녀는 더 가까워졌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이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손주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육아는 마치 오래된 나무와 새로 핀 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 같아요. 오래된 나무에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새 꽃이 더 아름답게 필 수 있죠. 우리의 경험은 그런 뿌리 같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절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지민이를 보면서 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느껴요. 딸의 현대적인 육아 방식과 제 경험이 만나 더 풍성한 사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 육아는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여정이었나 봐요. 우리 엄마 세대, 저의 세대, 그리고 딸의 세대를 거치면서 육아 방식은 많이 변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더 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간의 지혜가 아닐까요? 안미자님의 사연을 들으며 전국의 많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손주들의 행복이라는 거죠. 요즘 육아법이 옛날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속상하실 때가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애들 다 키워봤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서운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눈치 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긴장이나 갈등을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방식이 맞나? 젊은 엄마들 방식이 맞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우리 손주한테 뭐가 좋을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옛날 방식대로 하면 좋은 것도 있고 요즘 방식대로 하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둘 다 좋은 점만 모아서 우리 손주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것도 필요해요. 젊은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고 새로운 것도 배워가면서 함께 손주를 키워가는 거죠. 우리 손주들이 밝게 웃으면서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손주를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결국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예요.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힘내세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사랑으로 손주를 키우시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